시승차는 4륜구동 모델이 준비가 됐어요. 3.5리터 모델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VIP 패키지까지 넣었으니까 거의 프롭 그랜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 잉크만 빠졌을 거예요. 뭐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은 뭐 신차 발표 때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를 저는 처음 시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자, 노멀 모드에서도 일정량의 구동력을 뒷바퀴로 보내주긴 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어떨까? 에코 모드에서는 앞바퀴만 쓰지 않을까? 이 세팅이 달라요. 에코 모드에서는 노멀 모드와 동일한 페달링을 해도 뒷바퀴의 구동력을 강하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거의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는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시작과 동시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가속하는 상태에서도 일정 속도가 유지가 되면 절반 이상 구동력을 보내진 않고요. 이렇게 저속 상황에서 순간적인 가속이 필요할 때만 뒷바퀴에 굉장히 많은 구동력을 보내줍니다. 자, 전륜 모델과 이 4륜구동 모델의 이 미묘한 차이들은 뭐 본격적으로 슬라럼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뭐 서킷에 가서 그 차이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심 주행에서는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거는 맞겠죠. 자, 지금 4륜구동 시스템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이, 일단 이 3.5리터 모델 같은 경우 300마력짜리 모델은 힘도 좋고 반응도 뛰어난 편입니다. 대신 그만큼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엔진 회전수를 불필요하게 높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엔진 회전수가 높게 치솟는 느낌이 있고, 회전수를 높게 쓰면서 엔진 반응을 뛰어나게 만든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그렇다고 변속이 빠르진 않습니다. 그랜저는 전륜 기반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 세대 모델보다 나아졌다, 다른 모델에 비해서 변속이 괜찮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전 세대 그랜저나 K7, K8 같은 모델의 6기통 모델을 타보면 초반 가속을 위해서 세팅을 굉장히 열심히 해놓거든요. 자,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테스트를 해보면 출발할 때, 그리고 2단으로 변속될 때, 심지어 3단으로 변속될 때까지도 휠스핀을 내면서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4륜구동 시스템의 영향도 있겠지만 차체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더 나아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임의적으로 수동 변속을 하면서 가속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수동 모드를 풀면 기어를 빠르게 변속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늦죠. 이 수동 모드가 끝나고 가속이 끝나는 상황을 빠르게 인식을 해서 기어를 다시 높여줘서 RPM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신속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방향지시등 소리가 안 나. 이 뭔 개소리야? 왜 소리가 안 나냐? 깜빡이, 이거 자, 깜빡이 뭐 소리? 깜빡이 소리가 안 나? 와우. 제가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시승하는 동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랜저가 스포츠 세단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타고, 그리고 누군가를 뒷좌석에 모시고 갈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승차감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속 100km, 엔진 회전수가 1400rpm 정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엔진 소리가 정말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엔진 사운드 뿐만 아니라 바퀴 구르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잡아냈습니다. 지금 전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시스템까지도 들어오거든요. 액티브 노이즈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노이즈 캔슬링 맞아요. 자,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의 효과가 명확하게 느껴지잖아요. 자동차는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어폰이나 헤드셋 수준은 아니지만 이 주로 저음들, 타이어 소음들, 노면 소음들을 꽤 많이 걸러줘요. 지금도 여기 마이크들이 있죠.
천장에 마이크들이 앞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실내에서 확인되는 그런 소음 주파수들을 측정을 해서 이 여기상 주파수를 다시 쏴주는 거죠. 이게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서 그렇지 온오프 스위치가 있으면 확실히 티가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굉장히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숙성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한 G80급은 되는 것 같습니다. G90급 정도는 조금 더 조용해야 되고 한 G80 정도의 정숙성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 소리! 이런 경고음들은 다 들리는데 네, 아주 미세한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이 계기판 디자인이 계속 봐도 조금 더 큰 변화를 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폰트, 이 메뉴 구성 이런 것들이 변화가 크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성이 엄청나게 예쁘냐? 또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계기판의 첫 번째 목적, 눈에 잘 띄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신형 그랜저 뭐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전부 진취적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계기판의 그래픽도 조금 더 새롭게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향지시등 소리가 안 나서 이 시스템 초기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소리가 안 납니다. 시승하고 있는 중간에 현대차 관계자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물어봐야겠네요. 자,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로 이제 주행을 할 거고요. 스마트 모드에서는 전방 예측 변속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마트 모드가 일단 메뉴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셔서 이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인디비주얼 모드를 스마트 모드로 일단 바꿔줘야 됩니다. 전방 예측 변속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지금 계속 방향지시등 켜고 있었구나. 바보 같아, 저 앞모습. 저게 그냥 주간주행등만 딱 흐릿하게 들어오면 예쁜데 이 양옆에 이 진하게 들어오는 부분들, 차폭등, 미등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바보 같아. 진짜 이모티콘 같아. 뭐 미래적인 느낌이 그대로 들긴 하지만 이상합니다. 진짜 법규 때문에 아마 저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를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굉장히 똑똑해졌고 이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작동되는 시스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속도로 이제 램프 합류하는 구간이나 빠져나가는 구간 이런 램프 구간에서도 속도를 굉장히 알맞게 스스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려주는 각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커진 것 같고 그 상태에서의 이 모터 제어, 모터의 토크도 이전보다는 조금 강력해진 것 같아요. 제 집에서 부모님이 이 그랜저 전 세대 모델을 타고 계시거든요. IG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고 계신데 그 모델과 비교해서도 사실 뭐 디자인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고 주행 감각 측면도 많이 달라졌어요. 신형 그랜저가 훨씬 더 큰 차를 모는 느낌이 들고 뭐 정숙성이나 엔진 반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나아진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재 측면에서만 고급스러워졌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 뭐 자동차의 거동 자체도 고급차스러워진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지시등 소리는 안 나요. 신차 발표회 때 시트에 앉았을 때의 느낌과 직접 주행하면서 이 자동차와 함께 느껴지는 시트의 감각은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새롭게 디자인된 시트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트 각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편이고 옆구리를 조여주는 것 그리고 무릎 받침이나 등받이 요추 지지대 이런 거 조절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폭이 넓어졌고 일단 무엇보다 편해요. 고급스러운 것도 많이 발전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시트의 디자인부터 좀 기능적인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트는 엄청 좋아졌는데 시트 포지션 측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앞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확장되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시트 포지션 맞출 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원래 국민차는 뭐 아반떼, 소나타였는데 이제는 그랜저가 국민차가 된 지 한 3, 4년은 된 것 같아요. 지금 국산차 중에서 계속해서 탑을 찍고 있는 모델이고 심지어 페이스리프트 뭐 거의 끝물일 때도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로 언제나 이름을 올렸거든요. 아마 신형 그랜저도 계속해서 이 흥행을 이어갈 것 같아요. 그랜저가 인기를 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경쟁 모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기아 K8 정도. 예전에는 일본 세단이나 미국 세단 이런 수입차들이 어느 정도 그랜저와 이 라이벌 구도를 갖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예전에 뭐 르노의 SM7 그리고 쉐보레 임팔라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아슬란 뭐 이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미미해졌어요. 영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랜저가 잘 팔리는 것도 있고, 단점으로 불릴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적고 두루두루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현대차가 내세우는 부분들까지도 잘 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화가 된 자동차가 아닐까,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고, 요즘 뭐 반도체 이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거의 1년에 10만 대 이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방향 시스템 소리가 안 들어오는 불량, 뭐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량, 그리고 조립 불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어서 취재를 하도록 하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그랜저 시승차는 뭐 빠르게 섭외를 한 것도 있고, 저희가 다음 컨텐츠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한번 그랜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현대차의 최신 자동차, 현대차의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간 자동차인데, 자 수입차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주고 있는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직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걸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하루빨리 무선 카플레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카플레이가 떠야 되는데 답답해. 꼭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 선으로 연결하면 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 왜 필요해요? 빨리 해주세요. 시승이 끝났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시 출발하는 곳으로 왔는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점검하라고 이제 표시가 뜨네요. 뭔가 오늘 쿠키 영상이 너무 많은데? 방시승 아직도 안 돼.